경비, 저분 당장 밖으로 내보내세.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연령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실례지만 이곳은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만 출입 가능합니.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니세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여기가 엄마랑 약속한 곳 맞아요? 무서워 보여요. 로비 한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건 긴장된 목소리의 관리 직원이 뱉은 짓이었다. 기다란 창문에서 비치는 아침 햇살 때문인지 그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보안모를 쓴 노인을 흘끗 쳐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겨우 8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짙은 갈색 눈동자에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노인의 바지가랑이를 꼭 붙들고 서 있었다. 아저씨, 죄송합니. 저희는 여기 출입 허가증이 없어요. 이분이 제 할아버지시긴 한데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려 퍼지는 긴장감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건물 안에 있던 몇몇 다른 직원들도 그 둘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노인은 낡아 보이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 차림이었다. 제복이라기보다는 보안업체 유니폼에 가까워 보였다. 팔 소매 끝자락이 조금 해졌지만 세탁을 잘했는지 깨끗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를 노려보던 관리 직원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경비팀장님, 저 노인분 좀 밖으로 안내해 주세. 오늘 민원인들이 많아서 내부 동선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로비 한편에서 보안요원 한 명이 다가왔다. 그런데 다가온 보안요원은 자세히 보면 노인과 같은 보안업체 마크를 달고 있었다. 심지어 어색하게 웃으며 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네. 나야 여기 근무하러 왔지 방해하러 온 건 아니니까. 저도 순찰 담당이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담당을 바꿨다 하더군.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아련함이 비쳤다. 아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손으로 팔을 꼭 잡았다.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일할 수 있어? 글쎄, 보안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저분이 우리 건물 경비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아마 서류 업무나 하시나 보지. 요즘 고령자 채용 늘렸다고 하더니. 아이를 바라보던 한 여직원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관리부장님도 역시 너무하네. 저런 분까지 쓰시는 건지 와서 다시 연배 확인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눈에 살짝 주름이 가득하지만 단정한 얼굴을 한 노인이 부드럽게 그 여직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보안직입니. 제복도 받았고요. 뒤편에서 쑥덕이던 몇몇 사람이 기묘한 눈빛으로 노인을 살폈다. 말은 점잖게 하시네. 러지컬리 태도가 군인처럼 반듯하긴 하다라는 수군거림이 오갔다 하지만 로비 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관리 직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경비라니. 나이도 많아 보이시고 지금 현장에 배치된 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계시다가 무슨 일로 나오신 거예요? 일 잘하시겠어요? 노인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글쎄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이제 순찰 업무는 못한다고 하시길래 그저 건물 내부 정리를 돕고 있었습. 오늘은 제 손자가 잠시 올 일이 있어 데리고 왔고요. 관리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아이를 흘끗 보더니 노인에게 말을 이었다. 어쨌든 지금 민원 업무 보는 시민들이 많으니 아이는 데려오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요. 업무 방해되니까 나가주시죠.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노인은 아이 어깨를 살며시 감싸고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은 아이가 한동안 저랑 지내야 해서 미안하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관리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휴대폰을 들어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규정에는 분명히 외부인이 마음대로 로비 안을 배회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 할아버지도 경비라면 아시겠죠? 이해시켜 드렸는데도 계속 머무신다면 별 수 없이 윗선에 보고해야겠네요. 가까이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힐끔거렸다. 안색에는 이 노인분,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시나 싶은 반응이 역력했다. 노인의 손자인 동우는 마치 분위기를 감지한 듯 할 말을 삼키는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동우야. 곧 볼 일만 마치고 가면 돼.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하자꾸나. 아이와 작게 나누는 대화에 이 건물에 오가는 몇몇 사람의 시선이 더 몰려왔다.
모두 어쩐지 미묘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그 노인이 과연 왜 여기 있는 건지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노인은 거칠게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태도로 관리 직원의 말을 조심스럽게 경청했다. 그러자 관리자 역시 조금은 당황한 기색이 들었지만 제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미안하지만 저희가 모시는 민원인들 중에는 중요 인사도 있고 민감한 사안으로 오는 분들도 많습.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협조 좀 해주셔야겠어요. 여기서는 나이 많다고 봐주는 거 업습 규칙이 규칙이거든요. 노인은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규칙을 따르는 건 중요한 일입니? 저도 군에서 일할 때 규칙을 중시했거든요. 알겠습. 조용히 있겠습.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관리 직원의 눈이 약간 커졌다. 군에서 일했었다고요. 네, 오래전 얘깁니. 덕분에 규율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슬쩍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리 직원은 이내 코웃음을 치듯 웃으며 뭐 옛날에 군대 안 다녀온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큰 소리 치지 말고 협조나 해주세요라며 냉소적으로 답했다. 이렇듯 건물 안은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다. 보안실 직원 몇 명이 곁눈질로 노인을 보았지만 다들 침묵을 지켰다. 노인도 괜히 더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듯 손자인 동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로비 구석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짧은 대화에서조차 노인의 태도는 묘하게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싸늘한 분위기가 흘렀다. 모두가 그를 너무 늙어 일도 제대로 못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 순찰 업무를 하던 그를 고령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로 덱 근무로 전환시켰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했다. 로비를 둘러본 노인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동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참아주겠니? 할아버지 일만 마치면 곧 점심 먹으러 가자.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동우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아이의 작은 손은 할아버지를 꼭 붙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남은 상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노인은 몸을 고추 세웠다. 마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군인처럼 안정된 자세와 온화한 눈빛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경비 아저씨가 예전에는 대위였대. 에이, 설마요. 그냥 일반 병사 출신이겠지. 거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진 않을걸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보안 일을 하는 것도 군대에서 배운 엄격함 때문이래.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일하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 로비 근처 복도에선 직원 두세 명이 옹기종기 모여 소공어리며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본 동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해요. 왜 저러는 걸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동우의 눈에는 그 말 속에 쓸쓸함이 번져 있는 듯 보였다.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칠 때 한 중년 남성이 노인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원인과 부서를 연결해주는 민원 안내 담당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전에 군대에 계셨다고 들었습. 정말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다. 예.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아, 저도 군 복무를 현역으로 했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에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부친께서도 예전에 혹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위치에 계셨는지 궁금해서요. 그 말에 노인이 잠시 머뭇거렸다. 아이 역시 고개를 갸웃하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옛날에 수도군단에서 근무했었네. 정확히는 육군 장교로 오래 있었다가 퇴역했어. 듣는 이들이 얼핏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노인은 자세한 계급이나 보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안내 담당 직원은 당황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이 증폭된 듯 계속 물음을 이어갔다. 와, 그렇군요. 그래도 제복 차림이 딱 뭔가 군인 같은 태도가 있으시던데. 역시, 아, 혹시 성함이 장인권이라고 합니? 노인은 짧게 답했다. 더 묻기엔 조심스러운 기색을 느낀 안내 담당은 머쓱해하며 물러났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은 수근거림을 더했다. 장인권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까?
아이 동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할아버지. 그런데 대위보다 더 높은 계급이었다던데. 맞아요? 노인은 가만히 웃으며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다. 동우야, 계급은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의 나는 너와 여기 사람들을 지키는 보안 요원일 뿐이란다. 그 말에서 아이는 수수께끼 같은 무게를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알았어요. 할아버지라고만 대답하며 함께 걸음을 옮겼다. 사실 노인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낮 없이 건물을 순찰했다. 신체는 조금 늙었어도 단련된 습관이 남아 있었다. 그가 천천히 걸어가면서도 사각지대와 비상구 위치를 귀신같이 확인해 왔기에 몇몇 직원들은 노인의 꼼꼼한 점검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내부 회의에서 고령인 보안 요원을 순찰에 계속 투입하는 건 위험하다. 사소한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이 크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노인은 데스크 근무나 간단한 서류 인수인계 같은 일로 밀려났다. 이따금씩 노인이 로비에 나타나면 일부 젊은 직원들은 귀찮다는 듯이 이제 그런 건 저희가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라고 응대했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노인의 존재감은 점점 작아져만 갔다. 아이 동우가 이 건물에 오게 된 이유도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 잠시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탓이었다. 그런데 이곳 직원들 중 상당수는 그를 보며 안색을 구기곤 했다. 나이 많은 경비 아저씨가 어린 손자까지 데리고 다닌다니. 민원 업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시선이 로비 곳곳에 깔려 있었다. 네, 오늘 오전에 시위대가 몰려온다고요? 네, 어떤 시민단체가 우리 시청 근처에 모이기로 했답니 기자들도 대거 온다고 하니 긴장하세요. 점심시간 무렵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급히 전달 방송이 나왔다. 직원들은 순간 술렁였고 일부는 문서나 컴퓨터를 정리하느라 분주해졌다. 관리 직원들은 서로 무전을 주고받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대책을 상의했다. 이번 시위대는 원래 시의회 쪽으로 갈 예정이라던데요. 글쎄, 확실치는 않아요. 가까운 관공서는 전부 들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죠. 다 준비해 둬야 합니. 만약 저쪽에서 불만을 표출한다면 우리 건물 로비에서 단체로 시위를 벌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간부가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모두 당황 말고 안내 절차대로 하세. 촬영되는 거라도 있으면 시청과 협력해서 잘 대응해야 합니다. 그때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노인이 조용히 일어섰다. 아이 동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밖에 시위가 일어난대요. 우리 이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음, 괜찮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용히 대기하자꾸나. 직원들은 일단 보안 강화를 위해 출입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외부인은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노인도 별다른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로비를 지나가던 한 과장급 인사가 노인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장 경비님, 오늘은 바쁜 날이니 앞에 서 있지 마시고 뒤로 좀 물러나 계세. 혹시라도 시위대가 들어오면 어르신께서는 대응이 힘드실 테니 다른 젊은 경비들이 처리할 겁니다. 노인은 짧게 눈을 깜빡였다. 제가 그래도 보안 요원인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기꺼이 돕겠습.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못마땅한 듯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여기까지입니. 괜히 무리하시다가 넘어져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우리 책임이 되잖아요. 그냥 뒤편 사무실에 계세요. 알겠음.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한쪽 벽 뒤로 물러나 동우와 함께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아이가 조심스레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혹시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시위 막아본 적 있으세요? 노인은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라도 결국 사람 사이의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난 믿었어. 조금 뒤 건물 앞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확성기를 든 이들이 구호를 외치며 몰려오는 것이 보안 카메라 화면에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 시위대 일부가 정부 사무실도 방문해야 한다며 주저없이 로비 쪽으로 몰려들었다. 직원들은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자 긴장했고 경비팀 몇 명이 문 근처로 뛰어나갔다. 천천히 들어오세. 민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단체로 몰려오시면 다른 시민들께도 피해가 됩니다. 하지만 시위대 쪽에서도 이미 불만이 가득해 보였다.
우리 이야기를 들을 사람 있습니까? 시장 만나러 온 건데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요? 행정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왔더니 문전박대부터 하네요. 곧장 로비 안으로 들어서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젊은 보안 요원들이 대치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다. 이 장면 지금 촬영 중입니? 부당 대응하면 그대로 방송에 나갈 거예요. 직원들끼리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당황하는 사이 잠시 뒤 정문이 활짝 열렸고 시위대 10여 명이 우르르 로비로 밀려들었다. 안내 데스크 쪽에 있던 직원들부터 시작해 모두 잔뜩 굳은 표정으로 우왕좌왕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 예고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하긴요. 우리가 세금 내는 시민인데 민원 처리하러 온 게 뭔 죄랍니까? 순식간에 로비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리 직원이 당황하며 무정의를 붙들고 외쳤다. 보안팀, 추가 인원 지원하세요. 누군가 책임자 나오라고 요구하는데 어쩌죠? 그때 벽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장인권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 동우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부드럽게 손을 놓으며 미소 지었다. 잠깐만, 할아버지가 다치진 않을 테니까 괜찮단다. 그 모습을 본 보안팀장과 몇몇 직원들은 장경빈님, 위험합니다. 라고 만류했지만 노인은 흔들림 없이 로비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시위대와 직원들의 사이에 노인의 선이 마치 얇은 벽처럼 놓였다. 시위대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뭐야 또 경비가? 우리랑 대화할 사람 없어요? 책임자 불러오세요.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기 정부 사무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대화가 필요하신 상황이면 우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시위대 한 사람이 비꼬듯 쏘아붙였다. 할아버지가 뭘 알아요? 여기서 우리 요구사항 들어줄 권한이나 되나요? 그냥 지나가세요. 노인은 전혀 기죽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오신 이유가 충분히 합당하다면 꼭 담당 공무원을 만나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체로 들어오시면 담당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듭니 어느 부서에 무슨 문제를 전달하고 싶으신 건가요? 시위대 일부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니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허술한 행정 처리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화도 잘 안 받고 미뤄지기만 해서 직접 찾아온 겁니다. 분명히 이 건물 소관일 텐데 아무도 책임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해당 부서 담당자분과 직접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습.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시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민원 업무를 보러 온 다른 시민들도 계십니. 노인의 목소리는 설득력 있게 차분했다. 시위대 쪽에서도 꽤 거친 말투로 맞받아치려 했지만 노인의 어조가 워낙 평온하자 쉽게 언성을 높이지 못했다. 지금껏 아무도 우리를 제대로 만나주지 않았는데 이 건물에서 정말 대화가 가능할까요? 시위대 대표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고개를 갸웃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직접 담당자를 찾아드리겠습. 그리고 이 로비가 혼잡해지지 않도록 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요? 관리 직원들이 뒤에서 묘하게 불안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렇게 할아버지가 중재해도 될까? 라는 의구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노인의 태도에 시위대 대표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로 다 찍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요구사항을 받으려고 하는지 믿어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했다. 그리고 곧장 보안무정의를 들었다. 보안실, 지금 시위대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 관련 부서를 확인해서 대표자 한 분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중에서 예, 알겠습. 제가 잠시 시간 벌겠습니다. 동시에 노인은 손을 들어 시위대에게 부드럽게 요청했다. 이제 자리를 잠시 정리하겠습. 다 같이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면 다른 민원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저쪽 옆 공간에 모여주세. 혹시 목이 마르면 여기서 물컵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위자 일부가 툴툴대면서도 노인의 인솔에 따라 별다른 충돌 없이 한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건물 관리자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이라는 듯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책임자 내놔라 며 소란스러웠던 무리가 노인에게는 비교적 순순히 협조하는 모양새였다. 그제서야 여러 부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왔고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로비로 급히 걸어 나왔다. 아, 시위대 대표 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누겠습. 우리 부서 해당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니 같이 회의실로 이동하실까요? 노인이 시위대 대표와 직원들 사이를 부드럽게 중재하며 이끌었다. 대표님, 저쪽 회의실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 그곳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 카메라 촬영도 원하시면 하실 수 있고 말씀 나누기 편할 겁니다. 대표가 노인을 흘긋 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알겠습. 적어도 경비 아저씨는 말이 통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문전박대만 했는데 제가 여기서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여러분 사정을 몰라서 죄송합니 부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 노인이 공손히 말하자 대표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이런 분이 나와서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 괜히 소리 지르고 싸우느라 우리도 힘들었어요. 대표와 시위대는 회의실로 이동했고 그 후로도 혹여나 충돌이 생길까봐 건물 내 직원들이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시위대와 담당 공무원 사이의 대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한편 로비에는 미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과장들과 관리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 장경비가 저렇게 대화를 이끌 줄은 누가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나이가 많아 순찰 돌기도 버겁다고만 생각했는데 말하는 투가 예사롭지 않던데요. 무슨 교섭 전문가 같았죠. 놀랍네요. 곁에 있던 젊은 경비요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사실 장 경비님, 예전에 군에서 꽤 높은 계급이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교섭 방식 같은 걸 훈련 받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오전에 노인에게 차갑게 굴던 관리 직원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군 출신이라고 해도 대체 얼마나 높은 계급이었겠어요. 게다가 지금은 이런 신체 검사에서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 나이인데 뭐 그래도 오늘 상황은 해결해줘서 다행이네요. 그 뒤로 약 1시간가량이 지나 회의실에서 시위대 대표와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나왔다. 표정은 한층 누그러진 상태였다. 시위대 대표는 일단 문제 해결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보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라고 발표했고 공무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로써 로비의 긴장은 크게 풀렸다. 시위대는 혼란 없이 건물을 나섰고 언론 취재진도 별다른 충돌 장면 없이 자리를 떠났다. 로비에는 안도 섞인 탄식이 번졌다. 그 순간 시위대 대표가 나가기 직전 노인에게 다가와 작게 한마디를 건넸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도 무작정 화만 내지 않고 대화할 수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잘 들어오셔서 다행입니. 힘든 일 있으시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와 그 무리들이 떠나자 관리 직원들은 노인에게 다가와 아직도 어색하게 머뭇거렸다. 장 경비님, 수고하셨습. 저기 정말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갔네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 노인은 겸손히 답했다. 그의 곁으로 달려온 동무가 할아버지 최고. 라고 말하자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은 어쩐지 가슴 한편이 뻐근해지는 기분이었다. 조용히 뒤에 서 있던 과장이 다가섰다. 장 경비님, 정말 대단하셨습. 저도 사실 제 멋대로 판단했었네요. 저희 건물 보안을 위해서도 많이 애쓰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전에 순찰 기록이 참 꼼꼼했던데 죄송하게도 무시해 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괜찮습. 제가 나이가 드니 모두가 걱정하실 만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리한 순찰은 힘들었을 수도 있습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인정하듯 물었다. 예전에 군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이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노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답했다. 예전에 조금 오래 근무했습. 계급은 소장으로 예편했어요. 과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목소리가 순간 커졌다. 소장, 아니 그럼 정말 고위 장교셨군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다. 다들 소장이라고? 하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정말이세요?
대단하시네요. 어쩐지 말하시는 게 범상치 않더라니.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간단히 웃었다. 옛날 얘깁니 지금 저는 여기서 경비 복무를 하고 있지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과장은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소장 출신이 여기서 이런 간단한 일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네요. 아니, 왜 굳이 보안요원을 하고 계시죠? 더 편하신 일도 많으셨을 텐데.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주위가 숙연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 동우가 먼저 고개를 갸웃하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전에 왜 그만두셨는지.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한숨처럼 작게 미소 지었다. 군에 있을 때 여러 사건을 겪으며 내린 결론이 있었단다. 더 이상 전쟁이나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안전과 평화를 위해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명예롭게 전역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지원했지. 과장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그래도 소장 출신이면 군 관련 연구소나 큰 기업 보안팀 같은 곳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요. 노인은 동우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우리 동우가 부모님 사정으로 잠시 함께 지내야 했습. 내가 너무 바쁘거나 멀리 있는 곳에서 일하면 동우를 돌볼 수가 없겠더군요. 이곳은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비교적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겁니다. 어느새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여성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느라 이곳으로 오신 거군요. 그것도 몰라보고 저희가 무시를...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이 나이에 내가 더 큰 욕심낸들 얼마나 더 이룰 수 있겠나 싶었습. 이제는 내 삶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우선이라 여겨요. 손자도 어린 시기에 옆에 있어 주고 싶었고요. 과장과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저희가 함부로 대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 다들 일에 바쁘고 저도 굳이 제 과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 그저 서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요. 점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노인을 마주칠 때마다 예전처럼 저 나이든 경비원 하는 눈빛 대신 온화한 존중을 담아 인사했다. 장 경비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 덕분에 문제가 없이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오히려 저희가 선생님처럼 배워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한결같이 겸손한 태도로 답했다. 배울 것이라니요. 저도 여러분께 도움받는 게 많습. 그저 함께 잘 지내봅시다. 그 가운데 과장은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지 어느 날 오후 노인을 조용히 불러냈다. 장 경비님, 잠깐 괜찮으세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시죠. 노인은 동우가 휴게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과장을 따라 회의실 한편에 앉았다. 차 대접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닙니 제가 오히려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워낙 서류와 기준 같은 것에 얽매여서 소장님, 아니, 장 경비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 사실 제가 여기 왔을 때 제 나이가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저를 위험 요소로 볼 수도 있었겠죠. 과장이 고개를 떨구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항상 실적이나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것 같습.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혹시 사고가 나진 않을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그런 것부터 떠올렸어요. 노인은 과장의 눈을 마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요즘 시대엔 그게 또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 저도 한때는 빠른 결과를 원했고 미흡하면 질책했지요.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제일 중요한 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느냐인 것 같아요. 과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 솔직히 여쭙고 싶습. 소장님처럼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으면 많은 사람을 지휘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화부터 내거나 지시부터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군에서 배우고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군대라도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니까 무조건 명령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 서로 믿음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다. 눈빛에는 어딘가 다짐 같은 것이 번지고 있었다. 알겠습.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 그리고 혹시 제가 일을 진행하며 고민이 생기면 가끔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동우가 문틈으로 할아버지를 힐끗 보았다. 할아버지가 과장과 함께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는 듯했다. 며칠 후 건물에서는 또 다른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어떤 긴급 민원이 몰려온 탓이었다. 당시 관리 직원들이 모두 바쁜 일정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 없었는데 노인이 역시 솔선수범해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직원들은 장 경비님 덕분에 한 번 더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감사해했다. 그러는 사이 노인에 대한 시선도 확연히 달라졌다. 젊은 경비보다 더 의지가 된다는 평가도 나왔고 로비를 지날 때마다 그와 인사를 나누려는 직원들이 부쩍 늘었다. 아이 동우도 점점 이 건물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 보였다. 특히 몇몇 직원들은 진작부터 노인의 과거를 알아보고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도 했다. 육군 장성 출신 중 장인권이라는 이름이 과거 인터뷰에 잠깐 올라온 적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정작 노인은 부끄럽습 별거 아니에요라며 겸손하게 대응했지만 주변은 그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과장은 노인을 찾아가 작게 미소 지었다. 장 경비님, 이젠 모두가 선생님처럼 모시고 있네요. 가끔 복도에서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던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노인은 가벼운 웃음소리로 대답했다. 호칭은 뭐 상관없습. 다만 저는 그냥 장경비로 불리길 바랍니. 그래야 제가 편합니다. 알겠습. 저도 근무 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앞으로도 현장 일이 필요하면 맡아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순찰이라든지 또 지난번 시위대 같은 상황 대응이라든지 과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잠깐 손사래를 쳤다.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장시간 순찰은 어렵습하지만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돕겠습. 과장님도 부담을 가지진 마세. 제 의무라기보단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이니까요. 과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그렇다면 든든함니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자꾸만 부담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장 경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편해지네요. 노인은 한결같이 차분한 미소로 화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무리하지는 않을 겁니. 동우도 걱정하니까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동우가 신나게 달려왔다. 작은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꿈꾸는 직업인을 인터뷰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노인은 반가운 미소로 물론이지라고 답했다. 동우는 과장에게도 눈을 반짝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과장 아저씨. 할아버지와 둘이 얘기할래요. 과장은 동우의 귀여운 목소리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인터뷰 잘하렴. 나도 궁금하구나. 어떤 발표를 할지. 노인과 아이는 편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아이는 질문지를 꺼내 들고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군인이셨을 때랑 경비원이신 지금이랑 뭐가 제일 달라요? 노인은 조금 생각하다가 답했다. 군인이었던 때엔 국가와 부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했지. 그땐 엄격한 규율과 명령 체계가 중요했어. 지금은 이런 관공서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민원을 보고 직원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지키는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해.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군인일 때도, 지금도? 노인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다.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태도라고 생각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오해가 생기는 건 금방이거든. 그걸 풀어내는 첫걸음이 대화지. 지난번 시위대가 왔을 때도 나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단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봤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건 멋진 일이잖아요. 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노인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자 동우는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과장과 다른 직원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로비에서는 장 경비님을 향한 존경과 호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를 보면 누구나 반갑게 인사했고 노인도 잊지 않고 웃으며 화답했다. 언제부턴가 건물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예전처럼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서로를 조금씩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확산되는 듯했다. 특히 노인과 마주쳤던 이들이 먼저 변화를 실천했다. 예전엔 외모나 나이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던 이들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다. 최고로 인상적이었던 건 그토록 노인을 내쫓으려 했던 관리자와 과장이 이제는 노인에게 서류 작업이나 지시 내리기보다 오히려 조언을 구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장 경비님,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순서로 사람들을 응대하면 좋을까요? 이 회의실 배치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노인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본 뒤 미비점이 있으면 공손히 제안했다. 이 문서 서류는 민원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정리하면 좋겠습. 동선 표시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면 좋겠네요. 회의실은 출입로가 하나라서 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안내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조언들은 대체로 군 시절의 경험, 그리고 보안 업무에서 쌓은 노하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직원들은 처음엔 나이 드신 분이 귀찮게 잔소리한다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노인의 말에 따라 준비를 해보니 민원 처리나 안전관리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모두가 감탄했다. 과장이 감격 어린 목소리로 어째서 이런 인재를 이제껏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못했을까? 라고 중얼거리는 장면도 목격되었다. 그리고 노인은 늘 제가 과분한 대우를 받네요.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웃어넘겼다. 마침내 어느 늦은 오후 과장은 노인에게 다가와 작은 서류 하나를 건넸다. 장 경비님, 이건 저희가 준비한 정식 감사장입니 지난 시위 대응과 안전관리 기여를 인정하여 시에서 발행해 주신 거예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보안직 장인권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시청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 과장을 바라봤다. 이런 걸 받을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닙니? 저희 모두가 소장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 또 말 실수했네요, 장경비님. 과장이 쑥스럽게 웃었고 노인도 따라 미소 지었다. 그때 동호가 뛰어오더니 감사장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이거 멋있어요. 액자에 넣어둘까요? 노인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집에 가면 액자에 넣자꾸나. 그 장면을 바라보는 주변 직원들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한 직원이 다가와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장경비님,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다 같이 식사하러 가실래요? 저희 부서에서 준비했거든요. 노인은 살짝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어서 밝게 웃었다. 고맙습하지만 제가 동우와 함께 있어서 직원들은 아이 동우에게도 부드러운 미소를 건네며 손짓했다. 같이 와요. 동우도 초대하고 싶습. 모두 할아버지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 해요. 동우가 즐거운 표정으로 좋아요 라고 외치자 노인도 승낙했다. 그럼 패 끼치지 않는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서 사람들과 노인은 근처 식당에서 소소한 회식을 했다. 예전엔 그저 일을 잘하는 소장 출신 노인 정도로만 바라봤지만 막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눠 보니 그의 인생관이 참 깊고도 인간적이었다. 그는 아이와 함께 사는 이야기, 군 시절에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화, 그리고 왜 이 건물에서 작은 보안 요원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과장은 잔을 들어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장경비님,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 함께 일해주시면 좋겠습. 정말 이곳에 꼭 필요한 분이세. 만약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요양이나 쉬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해드릴 테니 오래오래 함께 가요. 노인은 잔을 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저도 이 건물에 점점 정기 들어서
가능하면 계속 있고 십습 동우가 잘하는 동안에라도 제가 옆에서 함께하는 게 제 행복이니까요. 동우가 할아버지를 빤히 보다가 웃으며 외쳤다. 할아버지가 짱이에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될래요. 주변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애를 왜 건물에 데려왔냐며 눈살을 찌푸렸을 법한 직원들까지도 이제는 동우를 이 건물의 작은 가족처럼 여기는 분위기였다. 식사가 끝나고 노인과 아이가 건물을 나서려 할 때 과장과 몇몇 직원들이 함께 배웅했다. 건물 앞에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저녁 공기는 제법 선선했다. 장경빈님, 오늘 정말 즐거웠습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우는 신이 난 얼굴로 다음엔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장난스럽게 외쳤고 직원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노인은 자상한 미소로 아이의 손을 잡고 보안모를 벗어들었다.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자꾸나.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노인과 아이는 조용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저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보안 모자가 그의 손에 들려 있지만 그가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여전히 늠름한 장군처럼 곧고 안정되어 보였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과장과 다른 직원들은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다. 겉모습이나 나이만 보고 그토록 함부로 대했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존중하고 도와주셨구나. 그 생각이 각자의 마음에 파문처럼 번지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 이후로도 건물에서는 일상적인 민원 업무부터 긴급 상황까지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노인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안도감이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노인이 옆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라며 한마디 해주면 모두가 긴장을 덜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인원이 거의 빠져나간 로비 구석에서 과장이 조용히 노인을 불렀다. 장경빈님, 잠깐 대화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피곤해 보이는 과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무슨 일이신가요? 과장은 한참 망설이더니 눈길을 바닥에 두며 작게 고백했다. 제가 사실 꽤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일로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고 그래서 괜히 권위적으로 굴었어요.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지만 이제 장경빈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과장을 바라봤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나이든 분들이나 조직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보면 바로 잘라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적은 냈지만 인간관계는 늘 삐걱대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살아가며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 노인의 온화한 목소리에 과장은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경빈님처럼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게 참 부럽고 배우고 싶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듯 웃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 젊을 때는 제 권위만 앞세워서 부하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었지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아, 나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과장은 노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장경비님처럼 후배들에게 존중받고 또 그들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과장님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분이니 당신이 좀 더 편안해진다면 주변도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눈을 맞추고 있었다. 어느새 로비에선 마지막 불빛만이 아른거리고 청소 담당 직원이 조용히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과장은 씩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말씀 감사합니. 앞으로도 가끔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을게요. 괜찮으시죠? 물론입니. 함께 일하는 동료 아닙니까? 과장은 그 대답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혹시 언젠가 제가 리더십 강의 같은 곳을 가야 한다면 장경빈님도 함께 해주실 생각은 없나요? 노인은 하하하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기엔 곤란합니. 난 지금도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아님니 오늘 교섭과 대화에 대해 배운 게 너무 많습.
꼭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십습 과장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노인은 난처해 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미소를 보였다. 노인이 건물을 완전히 떠날 시간이 되자 과장과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인사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장경비님. 동우야, 또 내일 봐. 동우는 씩씩하게 손을 흔들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노인과 아이가 건물 밖으로 나서는 모습은 여느 날과 달리 특별해 보였다. 이젠 로비에 흐르는 공기가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노인이 내일도 이곳을 지키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든든한 도움이 되어줄 거란 믿음이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능력과 마음 씀씀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다. 그날 늦은 밤 건물에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장경비님이 없었다면 시위대 사태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맞아요. 다들 그분을 단지 나이든 경비원으로만 봤는데 우리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직함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고요. 서로의 다짐 속에서 그 건물의 미래와 조직 문화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누군가 당장 그 변화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문서화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두가 조금씩 달라진 태도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소중한 사연을 지닌 사람인지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다음날 아침 노인과 동우가 로비로 들어서자 새로 부임한 직원이 당황스러워하며 둘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무슨 일이세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웃으며 재빨리 답했다. 이분은 우리 회사 최고의 경비원이자 멋진 선배님이야. 모르셨구나? 노인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아침부터 과찬이네요라고 대답했고 동우는 그 말에 신나서 맞아요. 할아버지는 엄청 멋져요. 라고 외쳤다. 그 모습에 주위 직원들이 모두 환히 웃었다. 더 이상은 그 누구도 노인을 향해 나이 들어서 힘들지 않냐고 무조건 의심하거나 이 업무는 당신한테 너무 벅차다고 푸대접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려는 기운이 로비 전반에 깔려 있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지만 그 말이 주변 사람들 귀에도 들어왔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는 그가 어떤 대단한 과거와 마음을 지녔는지 결코 판단할 수 없지. 그리고 뒤를 이어 한마디가 더 흘러나왔다. 장경비님 보면 나도 언젠가 내 경험과 지식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미소 띤 얼굴들이 로비를 채웠다. 이제 그 로비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보였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마저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구에게든 숨은 재능과 특별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노인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혹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릅니. 때론 겉모습이나 나이, 지위만 보고 상대를 재단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지만 진실한 가치는 대화와 존중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은 당신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겉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지닌 보이지 않는 가치나 숨겨진 재능이 있을지도 모릅니. 혹시 당신이 직접 무시받거나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속에서 꺾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낸 경험은 없었나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어 보면 또 다른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 혹시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 중 놀라운 재능을 숨기고 있는 이가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언제 타인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나요? 만약 모두가 외면하는 한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가 또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이끌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음. 그리고 이 순간이 그러한 변화를 시작하는 작은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